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칼텍 물리학과에서 포스닥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한비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가지고 나노스케일 수준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생물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물학이 아닌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제가 사실 몇 년 전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할 때 아주 우연한 기회로 그 생물을 전공하는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흥미를 느끼고 몇 년간 함께 이제 협력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물을 이제 전공하던 그 친구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C. 엘레강스, 이제 한국말로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생물을 대상으로 이제 발생 생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친구였는데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협력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첫 줄에 이제 퀀텀 센싱이라는 이제 말이 보이는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양자역학적 측정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제 이 퀀텀 센싱이라는 분야는 사실 그 최근에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망하고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MD 센터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 그 격자 내부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온도 센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온도계 역할을 하는 MD 센터가 어떻게 이제 생물학 분야에도 응용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먼저 그 MB 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이아몬드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인데요. 이제 다이아몬드 내부에 존재하는 이 원자 수준의 불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자 수준 크기의 매우 작은 불순물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록색 빛을 가하게 되면 붉은 빛을 내는 이런 형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MB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도 센싱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센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다이아몬드에 존재하는 이제 MB센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수백 나노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나노 다이아몬드를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그 반응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노 구조체로 만들게 될 경우에 생물 몸 안에 주입이 되어도 이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많이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컴패티블한 한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양자 센싱의 원리는 사실 별로 복잡하지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MB 센터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오비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 상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상태가 있는데, 이 에너지 차이,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공진 주파수라고 하죠. 이 공진 주파수가 이제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이제 자기장이 존재하거나, 혹은 전기장이 존재하거나, 또 온도가 변하거나, 또 압력이 변하거나 등등 이렇게 주변 환경이 변하면 이 공진 주파수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공진 주파수를 정밀하게 잘 잴 수가 있으면 이렇게 외부의 작은 변화를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온도 센싱, 이제 생물학과 관련돼서 이제 온도 센싱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이지만 사실 이 MB 센터라고 하는 센서는 미세한 자기장을 가진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NMR, 이제 자기 공명 그런 스펙트럼을 재는 데도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 분야에서도 어떤 이런 여기 이제 박테리아인데요. 이제 박테리아가 스스로 몸속에서
그 자기력을 가지는 이제 물질을 생성한다고 해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면 그 자기장을 재는 또 센서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지질학 이런 분야에도 이런 자기장 센서로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MB 센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온도 측정 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에너지 레벨이 다시 그려져 있는데요. 외부 온도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이 공진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온도 센서를 쓸 수가 있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노 스케일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MB 센터 기반으로 이렇게 나노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높은 공간 분해능으로 이제 온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공진 주파수를 이제 위치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 MB 센터가 가지는 소위 흡수 스펙트럼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흡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이제 공진 주파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치를 재기 위해서는 이제 주파수를 외부에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이 흡수 스펙트럼을 재야 되는데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온도 측정이 느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그 화살표처럼 4군데 지점에서만 흡수 정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linear interpolation 방법으로 그 공진 주파수의 위치를 이렇게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몇 초 정도만 이렇게 누적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1도 미만의 수준으로 온도 정밀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온도 센서를 생물 안에 몸 안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 주입을 했다고 치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B 센터는 아까 초록색 빛을 가했을 때 붉은색 빛깔의 이제 형광빛을 내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콤포칼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이런 세포를 예를 들어 잰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MB 센터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이런 붉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센서 위치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여기 이제 논문에 나온 그림을 가져온 건데 헬라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 안에 이 MB 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노 다이아몬드를 주입을 해가지고 온도도 측정하고 이제 생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관찰한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MB 센터가 이제 제가 한 연구, 생물학과 관련돼서 어떻게 응용이 됐는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양자 센서가 어떻게 생물학에 응용이 될 수 있는지 하나의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초록을 보낼 때는 이제 제목이 이 제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MB 센터라고 하는 이 온도 센서를 가지고 또 외부에서 레이저 히팅을 했을 때, 그 레이저 가열을 했을 때 이제 C 엘레강스, 이 예쁜 꼬마선충의 초기 배아 발달 과정을 연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C 엘레강스는 사실 굉장히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생물의 가장 생물 발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포 분열은 이렇게 DNA 복제와 이런 유사 분열을 거치면서 좀 더 작은 세포로 쪼개지고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온전한 생물체의 모습을 띠게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은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제 C 엘레강스의 이제 달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아세포, 초기 배아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지금 현미경으로 관찰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염색체가 중앙에 모였다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 세포기에서 4세포기로 다시 쪼개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물리학자의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세포 분열의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은 이런 초기 세포의 각각 이 셀들이 크기도 비슷하고 별 특징 없이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열하는 시간과 타이밍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세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AB하고 P1이 있으면 이제 분열 과정에서 항상 AB 셀이 먼저 분리를 겪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P1 셀이 다시 분리를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4세포기 막가 4세포기에 도달했을 때도 이 보시는 것처럼 위쪽 셀들이 먼저 이제 분열을 겪게 되고 이제 뭐 아래쪽에 있는 세포들이 줄줄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렇게 세포들이 동시에 함께 이렇게 분열하지 않고 서로 각기 다른 시간에 분열하는 이유가 아직 생물학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은 오픈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세포 분열 순서, 이런 타이밍들이 이런 세포 발달 혹은 동물 발달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분열 순서를 교란을 시키면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돌연변이가 그런 경우에 나타날까?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틀어진 순서를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세포가 알아서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을까? 등등 재미있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연구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대부분 세포에 직접적인 이 데미지를 가하는 그 침습적인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적인으로나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세포의 크기라든지 분열 타이밍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세포에 데미지를 덜 주는 non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세포에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궁금해졌는데요. 이제 그 중에 바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제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외부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각각 이제 세포의 이름이 X축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외부 온도를 바꿨을 때 그 세포 주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표로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세포에 대해서 외부 온도가 증가하면 세포 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세포 반응이 빨라지고 이제 이렇게 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포기 ABP1 셀을 유심히 보시면 같은 온도에서는 항상 AB 세포가 P1 세포보다 항상 이제 빨리 분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만약에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P1을 국부적으로 가열했을 때 어떻게 될까? P1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P1이 AB보다 좀 더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런 분열 순서가 온도를 우리가 외부에서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가? 어떤 세포 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분열 타이밍이 어떻게 뒤바뀌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설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를 특정 셀에다가 가열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앰비센터라고 하는 이 온도 센서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포를 우리가 온도계를 써서 세포 내 온도를 실시간으로 재면서 세포 내 반응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셋업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콤포카 현미결, 그래서 이렇게 C 에갈레강스 샘플을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이제 적외선 대역의 빛을 가해서 이런 중앙에 보이는 이 달걀 같은 이 배아세포를 초기 배아세포를 이제 국부적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록색 빛을 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배아세포인데요. 이 조그마한 점들이 이 배아세포 내부에 주입된 MB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나노 다이아몬드인데 그 나노 다이아몬드 안에 이 MB 센터 온도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을 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제 온도계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온도계 MB 센터를 활용해서 공진 주파수의 이동을 재면 우리가 이제 온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란 색깔 빛을 재면 세포의 핵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GFP라고 하는 이제 프로틴을 통해서 세포의 핵이 이제 발광을 하도록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포의 세포 주기에 있는지 그리고 세포 주기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도계를 그죠? 이 MB 센터 온도계를 이 배아세포 내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C 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배아세포 내부에 이제 온도계를 분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 나노 다이아몬드를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가지고요. 이 파이오더를 물에 희석을 시켜서 이 C 엘레강스의 그 생식선에 해당되는 영어로는 이제 고나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주입된 이 나노 다이아몬드는 자동적으로 이제 배아 이 세포가 형성되면서 이제 초기 배아 세포 내부에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방금 이전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2세포기의 초기 배아 상태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나노 다이아몬드 MB 센터 온도계가 골고루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테크니컬한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빨간 점들이 각각 하나하나가 이제 나노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 나노 다이아몬드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세포가 살아 있으니까 이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센서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온도를 재야 되니까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온도를 재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4포인트 메서드 4개의 지점의 이제 흡수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공진 주파수를 알아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온도를 유출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빠르고 신속하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파티클도 이 나노 다이아몬드도 트래킹 해가면서 신뢰성 있게 잴 수 있도록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적외선을 가했을 때 세포 내부에서 어떤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지 측정한 이제 온도 분포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에 따른 온도 커브를 나타낸 건데요. 온도 변화 커브인데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은 이제 적외선을 가하지 않았을 때고, 빨간색은 적외선을 가했을 때의 온도 분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리가 0인 지점이 저희가 이제 적외선을 그러니까 레이저를 가열한 지점이 되고요. 이제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 실험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온도 센서가 저희가 이렇게 트래킹을 개발하고 했지만 절대 온도계로 쓰이기에는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오차가 있고 세포 내부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 온도가 아닌 이 상대적인 온도 차이만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즉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이제 껐다가 켰다 하면서 온도 차이만 측정을 하면 그 차이 값은 이런 요동에 둔감하고 매우 정확하게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온도 차이 측정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세포 내부에서 어떤 온도 분포가 형성되는지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수치 해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측정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값과 잘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레이저 가열과 동시에 이런 MB 센터 기반의 나노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실시간 이제 온도 측정에 관한 얘기만을 주로 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세포 내부에 레이저 가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세포 분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온도 변화와 세포 주기가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지 모델링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거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주변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 세포 주기를 측정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포기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주기가 짧아지는 거를 분열 시기가 빨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커브를 이제 모사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피팅을 통해 가지고 어, 온도와 세포 분열 주기의 이제 상관관계를 정량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 캘리브레이션을 끝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저 가열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P1, 이게 원래는 이제 느리게 분열하는 세포죠. 그 느리게 분열하는 세포에다가 레이저를 이제 국소 부위에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세포 주기 변화에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이제 P1이고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가열한 쪽이고 A, B는 이제 레이저를 떨어져 있는 쪽이죠.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로축은 이제 레이저 파워고요. 그 레이저 파워를 키우면 이제 레이저를 이제 더 많이 가면 주기가 이제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 주기가 이제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되게 신기한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어떤 특정 파워가 되면 예상과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세포 주기에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P1이 일반적인 상태와 다르게 AB보다 더 빨리 분열하게 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왜냐하면 지금 그냥 레이저 파워를 켜가면서 그냥 주기 시간만 이렇게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레이저 파워를 온도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분석을 먼저 수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배아 세포의 이미지를 잰 다음에 각각의 세포가 어떤 온도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설과 이론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가설에 따르면 이렇게 주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지 실험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관찰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보여드린 커브예요. 똑같은 동일한 커브고요. 이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커브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실선과 점선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운 가설에 따른 세포 주기 변화 예측 곡선인데요. 실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레이저를 가하면 세포 이 P1과 AB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 그 평균 온도가 변하면 우리가 아까 그 캘리브레이션 한 차트가 있었죠. 그 온도에서 이만큼 주기가 돼야 되니까 이 평균 온도에 따른 주기를 이론적으로 플롯을 해놓은 거고요. 이 점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직광을 해서 일부러 그 DNA 복제가 일어나고 그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되고 이런 유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제 센터잖아요. 세포의 부분. 그래서 그 핵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픽 템퍼레처라고 할 수 있죠. 그 픽 템퍼레처에 따라서 만약에 세포 주기가 변화한다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플롯을 해놓은 게 이 점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런 핵이 느끼는 온도가 아니라 각각의 AB랑 P1 세포는 평균 온도에 따라서 세포 분열 속도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세포 분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DNA 복제라든지 이런 중앙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평균 온도를 따라간다는 건 이제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핵뿐만 아니라 세포 질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세포 분열의 또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세포 분열 주기가 각각 세포의 평균 온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이런 국소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초기 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세포 사이에 어떤 적극적인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치를 바꿔서요. 이제 AB가 빨리 분열하는 쪽이지만 레이저를 가열했을 때 정말 더 빨리 분열을 하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B와 P1 모두 이 실선이죠. 이 평균 온도 이론에 따라서 각각 독립적으로 그 주기를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치 그냥 인디펜던트한 어떤 시계 같은 게 지니고 있어서 걔네들이 느끼는 온도에 따라서 서로 그냥 서로의 상태를 케어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열을 하는 느낌이죠. 다시 이제 P1을 가열하는 케이스로 돌아와서요. 왜냐하면 아까 몇 장 슬라이드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저 파워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증가를 하면 세포 주기 이 분열 순서가 역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반전 현상을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요. 예상과는 이제 다른 관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주기 역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레이저를 끄고 그 이후에 어떤 이후 이제 세포 주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속 관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트가 지금 이제 2세포기 ABP1 그리고 이제 4세포기 그 다음 사이클이죠. 4세포기는 이제 레이블이 이렇게 ABA, ABP, EMSP2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4개의 세포가 이 직전에 레이저 가열이 이루어져서 AB랑 P1의 이런 세포 분열 순서가 교란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 세로축은 이제 평상시랑 얼마만큼 세포 주기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더 빨리 분열하고 이런 역전도 일어나는데 그럼 그 뒤에 이제 레이저를 껐어요. 그랬을 때 4세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한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세포기에서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2세포기에서 일어난 세포 분열 현상이 어떤 그런 결과가 4세포기에서 딱히 이제 코렉션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독립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껐으니까 온도도 제 상태로 돌아왔고 그래도 원래대로 원래 온도에 따라서 독립적인 세포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세포는 아마 정상적으로 C 엘레강스로 이제 동물을 만들어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제 긴 시간을 기다리면 이렇게 초기 상태에서 역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이 생명체 발생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2번 정도 실험했는데 8번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분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실험에서도 비슷한 정도 이제 통계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주 약한 추측이지만 저희가 이제 세포가 너무 잘게 쪼개지면 이제 공간 분해, 이렇게 현미경이 가지는 이제 분해능이 세포 크기보다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세포 분열을 이제 관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유를 계속 관찰을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한 16세포기까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히 큰 변화를 보진 못했고요. 16세포 주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마 아주 약한 추측이지만 이런 2세포기에서 일어난 세포 주기 역전 현상이 아주 매우 느리게 교정되거나 아주 늦게 어떤 늦은 스테이지에서 교정되고 치유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주 약한 추측이지만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양자 센싱 테크닉과 이제 MB 센터라고 하는 이제 센서를 가지고 온도를 재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고 추가로 이제 레이저 가열을 동시에 활용을 하면 이렇게 융합 연구의 성격을 띠면서 생물학 연구에 어떤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예로 저는 이제 C 엘레강스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이 초기 배아 발달 과정을 이 온도계가 안화 온도계가 주입된 배아 세포를 가지고 레이저 가열을 해보면서 매우 신기한 현상들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융합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양자 센싱을 활용한 나노스케일 이 온도 측정법이 생물학의 좀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응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몸담았던 연구실의 연구원분들이고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